좋죠. 오시는 길에. 네, 여기 저 처음 왔을 때 너무 놀랐거든요. 와보셨나요? 네, 아 여기 많이 와보셨군요. 네, 아침에 매미도 울고 정말 녹색 숲이 우거진 이렇게 한옥이 높은 천장이 있고 또 채광이 들어오는 이런 멋진 장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옆에 갤러리 공간에 전시된 미술작품들을 보니까 굉장히 기분도 좋고 또 저도 되게 젊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오늘 최고의 날, 가을. 아직 태풍이 안 왔죠? 예, 이렇게 좋은 날, 하늘도 너무 예뻤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제 할머니 체조대회 그림책을 내신 이재경 작가님과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재경 작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작가님에 대한 소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이재경 작가님은 그림과 글로 세상과 삶의 이야기를 담는 작업을 좋아해서 그림 전시, 또 그림책 창작 워크샵, 그리고 여행 드로잉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이제 자기 안에서 하나둘씩 터져나오는 이야기들을 그림책으로 엮어서 세상과 소통하는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림책협회 이사로 계시고요. 또 문화온도 시도시 대표로 계시고 전시 기획 큐레이터도 하시면서 그림책 창작 워크숍을 진행하시는 강사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이재경이라고 하고요. 할머니 체조대회는 저의 첫 창작 그림책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 되게 컬러가 알록달록이 예쁘게 그려진 그림인데요. 그림책이 참 독특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주인공들이 할머니고요. 그리고 또 체조대회를 열고 여기에 작가님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담아내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이들 책인 것 같기도 하면서 또 어른이 읽으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떻게 이 그림책이 나오게 됐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제가 이제 그림책이라는 작업을 하고 싶게 된 계기라고나 해야 할까? 사실 그림책 원저리에서 늘 살았었거든요. 그림책 협회에서 일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림책이 독자들에게 잘 전달될까라는 그 어떤 다리의 역할에 되게 충실하다가 그림책이 되게 매력이 있잖아요. 그림도 좋아하고 글도 좋아해서 제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글과 그림으로 좀 표현하고 싶다라는 어떤 욕구들이 막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감히 꿈을 꾸지 못하다가 꿈이라는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림책을 나는 쓰고 싶을까라고 한 2, 3년 전부터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언제나 이렇게 모닝 페이지라고 해서 아침에 먼저 글과 그림을 적는 작업들을 먼저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제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개인적인 서사들이 가득한 이야기들이 올라오다가 어느 날 그러니까 제가 2년 전에 완경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제가 일남 5년 중에 막내딸이라서 여자인 제가 좀 되게 싫었거든요. 그냥 남자가 되고 싶다. 어릴 때부터 그럼 내가 훨씬 잘 살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완경이 되면서 오히려 저는 여성이라는 제 몸에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내가 여자였구나. 그리고 나는 왜 내 몸을 좀 싫어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중년이 되면서 막 생각이 나던 어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 페나크의 몸의 일기라는 책을 열심히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봐오지 못했던 내 몸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몸이라는 것에 되게 집중하고 있던 어느 날 아침, 그날도 여지없이 되게 갱년기에 고단한 몸을 가지고 눈이 떠졌는데 자리에
자리에서 옛날처럼 이렇게 번떡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늘 그래도 한 10분 정도는 제 몸을 막 돌리면서 막 다리도 움직여보고 몸도 움직여보고 하고 무겁게 몸을 일으키다가 문득 다른 시선으로 누군가가 제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웃기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 바로 제 모닝 페이지에 막 떠오르는 상상이 무엇이었냐면 이게 체조 동작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팔을 움직이고 다리를 움직이고 할머니들이 체조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웃기겠다라고 하면서 글적였던 글들이 이 이야기의 처음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몸에 대한 것이 이야기의 사실은 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여성으로서의 몸.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랑스러워하지 못했던 몸들이 이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유쾌하게 저한테 다가왔고 제가 제 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티브가 된 건 생각할 수 없었던 나이에 몸에 대한 이야기를 유쾌하게 좀 풀어내고 싶고 되게 예전에 제가 생각했던 완벽한 몸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지금 변화하는 나의 몸 그리고 변화하는 나의 마음으로 무언가 도전하고 무언가 즐겁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재밌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날 아침에 글적였던 세계 각국의 할머니들은 그렇게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체조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 한번 가보자 라는 마음으로 할머니들이 도전하는 체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되게 와닿기도 하고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안에 들어있었군요. 지금 이 할머니 체조 대회라는 책이 알라딘, 교보문고 그림책 분야에서 굉장히 앞선 높은 순위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빠르게. 그래서 제가 서평단 리뷰를 몇 개 골라봤습니다. 해시태그 5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질문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서평단의 해시태그는 어머나. 네, 유미 스토리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써준 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대를 멋지게 꾸미는 순간 가장 찬란했던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열정적으로 일하고 꿈꾸었던 젊은 시절이요. 할머니의 그 기억들을 통해 우리는 나라별 특징과 어머나에 해당되는 그 나라 말들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있는데 작가님께서는 독자분하고 어떤 대화를 더 나눠주고 싶으세요? 네. 그 그림책이라는 작업이 저는 늘 그림책을 완성해 나가는 건 독자들과 만났을 때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모든 문학과 예술이 그러겠지만 특히 시나 그림책은 여백이 굉장히 많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독자들이 어떻게 읽어줄 것인가 그리고 독자들의 이야기로 그림책이 완성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도 서평단 리뷰를 보면서 제가 그림책에서 담아내고자 했던 부분뿐 아니라 독자들이 자신의 서사로 읽어내려고 주시는 부분들이 너무 재밌고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머나는 이제 사실 이 할머니들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캐릭터들의 할머니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그림책의 스토리로 구상을 하는 과정에서 탄생하게 되었어요. 그 모티브들이. 그랬을 때 이제 각국의 할머니들을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부분에서 정말 할머니들이 실수하는 장면들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의성어를 사용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수할 때 저희도 모르게 오마이갓 어머나 어머 이렇게 나오는 소리들이 이 할머니들이 실수하는 장면들, 그러니까 사실 멋지게 체조 대회에 이게 스키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대전제였어요. 당연히 멋지게 리본을 돌릴 수 없고 리본과 함께 실수를 하게 될 것이고 그 실수가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독자들에게 다가가는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사실 재미있는 이렇게 작가와의 만남에서만 들으실 수 있는 그림책이 그 작업을 들어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림책이 이끄는 것 같아요 작가를.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구상을 하고
가지고 제가 막 써내려가는 의도라기보다는 그 다음 그 캐릭터나 스토리들이 작가를 이끄는 방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크게 두 개의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이 어머나처럼 나 여기에서 이 그림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세계의 할머니들에 대한 서사를 좀 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의성어와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는 이제 마르가리타 할머니시죠. 그래서 마르가리타 할머니가 탄생하게 된 거, 이 각국의 의성어를 표현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보면 이탈리아의 국화가 데이지꽃이에요. 그래서 이 색상을 선택하게 되고 이 할머니의 의상이 데이지꽃을 모티브로 하게 되었고요. 이탈리아를 생각했을 때 저한테는 약간 반짝이는 태양, 나폴리 해변 이런 부분이 떠올랐는데 이 데이지꽃의 꽃만이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이 데이지꽃도 함께 그 맘마미아라는 의성어와 함께 그 세계 여행 하듯이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이탈리아에는 이런 게 숨어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의 헤일리 할머니시죠. 캐나다는 다 아시다시피 국기와 이 메이플 사탕남풍 나무의 문양과 색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캐나다의 네덜란드 튤립 축제 못지않은 큰 꽃의 왕국이라고 하는 꽃 축제가 열리는, 그래서 캐나다의 얼음산과 그 꽃 벌판이 굉장히 캐나다를 상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힐리 할머니 캐릭터를 또 오마이갓이라는 것과 함께 좀 소개하고 싶었고요. 당연히 예상하셨겠지만 이 그림책이 저를 이끌 때는 세계 각국의 할머니들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자신이 없었지만 가장 북단의 모로코라는 나라를 좀 상상하게 되었고요. 모로코라는 나라의 상징으로 그 모로코 국기를 보면 가운데 초록색 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서사하라 쪽이 이제 아프리카 역사가 그렇겠지만 오랫동안 스페인의 식민지였고, 그래서 그 초록색 별이라는 모로코의 상징도 있지만 그 1700년대 그 모로코 사람들이 그 녹색 행군이라고 해서 녹색 깃발을 들고 그 서사하라 지역으로 이제 그 서사하라 지역의 스페인에 대한 땅의 반환을 요구하는 행진을 하고 이렇게 좀 반환된 역사라는 부분들을 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초록이 가지는 상징성이 모로코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모로코의 초록색 별이 가지는 사랑, 평화, 정의, 진실 이런 의미를 담고 싶어서 아스마의 메인색을 좀 초록으로 했고요. 여기 모로코의 가장 그 모로칸 러그를 또 표현을 하고 싶어서 마샬라라는 저도 이걸 하면서 찾아보니 이제 그 이슬람의 모든 언어엔 신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마샬라라는 건 어머나 놀라는 소리이기도 하지만 신의 보호가 있기를 그 놀라는 상황에서 라는 뜻을 가진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샬라라는 성어와 함께 또 이 모로코의 그 쏙쏙 찾아보는 재미처럼 모로코의 어떤 상징들을 좀 넣었고요. 네, 한국의 한영 할머니신데요. 저희가 다 한국인이잖아요. 제가 한국을 생각했을 때 처음에 뭐 태극마크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저에게는 약간 그러니까 백색과 또 하나는 쪽빛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쪽빛의 아름다움과 그 쪽진머리, 그래서 쪽빛 색깔로 남색을 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너무 잘하시니까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가오리엘라 할머니를 할 때 그 디오스미오라는 그 스페인어 아르헨티나에서 써서 그 성어와 함께 아르헨티나는 국기를 떠올랐어요. 그 축구와 이제 국기, 아르헨티나 또 유명한 축구의 나라이기도 하고 국기가 이제
태양과 함께 있는 하늘색의 국기의 줄을 그 유니폼이라던가 그 축구공이랑 연결해서 좀 표현하고 싶었고, 나중에 한국 그림이나 이런 거 속에서도 뭐 이가스 폭포라던가 좀 나라의 아이들이 읽을 때 좀 재미있게 쏙쏙 뽑아서 읽을 수 있는 장치들을 좀 넣고 싶어서 책이 이제 저를 그 다음에 이끈 모티브들이고요. 몽골의 어용나는 몽골의 문양을 좀 제가 포인트로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몽골이라는 나라가 가지는 그러니까 주황색이라는 게 어떤 모래, 사막 이런 부분으로 좀 설정을 하고 나서 여기 보시면 막 곰봉에도 이렇게 문양들이 있고 그 오요나 할머니의 이렇게 동그란 문양들이 있는데 몽골에서 가지는 신의 축복을 바라는 몽골의 여러 가지 이렇게 여행을 가서 이렇게 물건들을 사게 되면 연속 문양이라고 해가지고요. 연속된 문양들이 반복이 되면서 어떤 기도 같은 느낌이 있대요. 그래서 몽골은 연속 문양이라던가 그리고 몽골의 사막을 좀 상징하는, 그리고 몽골 언어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 옳치옳치라는, 그러니까 조금은 다른 의성어여서 옳치옳치를 굳이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옳치옳치라는 의미를 살리고 싶어서 몽골은 그대로 진행을 했고요. 폴란드의 마리아노인데 여기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작가를 만나면서 알 수 있는 그 훌라후프의 줄이 그 열차길로 열려서 대륙횡단을 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건 사실은 러시아였어요. 네, 러시아의 대륙횡단 열차로 쭉 진행이 됐었는데 저희가 이거 출간 인쇄를 막 하기 시작할 때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이 책의 취지가 너무 맞지 않아서 유일하게 러시아 국경이 아닌 그 대륙횡단 열차가 통과하는, 시베리아 열차가 통과하는 게 바르샤바역이 있는데 바로 폴란드였어요. 그래서 폴란드의 마리아노이로 이건 비하인드로 바뀌게 되었고요. 보라색은 그것이 폴란드이든 혹은 러시아이든 존엄에 대한 상징이 있는 색깔이에요. 존중과 존엄, 인간에 대한 존엄, 그리고 각자 다른 모든 색깔에 대한 존엄, 그리고 어쩌면 나이에 대한 존엄, 여성에 대한 존엄, 그리고 할머니들에 대한 존엄, 꿈에 대한 존엄, 도전에 대한 존엄,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고 싶어서 보라색과 함께 그 대륙횡단 열차를 하는 폴란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나라는 키워드는 의성어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요소들이 사실은 숨어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책 안에 각 나라의 문화, 종교, 그리고 어떤 가치 이런 것들 다 같이 들어있다 보니까 다시 책을 좀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두 번째 해시태그는요. 어디로 가셨을까라는 해시태그입니다. 갓러브 8283님께서 서평 써주신 걸 읽어드릴게요. 시상식을 하는데 할머니들이 없어져서 책을 읽던 아이가 엄마, 할머니들은 어디로 가셨을까?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써 있었고요.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아마 그 책 맨 마지막에 보시면 시상식 장면에 아무도 수상식에 나타나지 않은 할머니, 그래서 파리가 다들 어디 가셨지? 이게 맨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굉장히 당황한 모습이기도 하고 굉장히 저도 이 아이가 의외로 이렇게 끝나네 더 놀라기도 하고 재미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마지막 스토리에도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 할머니들은 다 어디로 가신 걸까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네, 혹시 다들 상상을 좀 하게 되는 지점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결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림책은 사실 글과 그림이 있지만 그림책을 구성하는 가장 큰 핵심은 구성력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전달하고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떻게 배치를 하고 나는 어떻게 가져갈까. 그랬을 때 제가 시작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좀 명확했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들도 체조대회를 하잖아. 우리 못할 게 뭐가 있어? 다 같이 우리 즐겁게 도전해보자. 그리고 물론 이 이야기의 전제가 되었던 부분은 제 안에서 나온 제 서사지만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이야기로 가져갔을 때 각자 자기의 도전과 자기의 한계 또 자기의 꿈들로 풀어내기를 바랬어요. 거기서 이제 스토리가 쭉 진행이 되다가 처음에는 결론을 그냥 기차 타고 여행을 떠나자 라는 부분까지가 사실 제 고민이었던 지점이었는데 뭔가 기차 타고 떠나는 부분으로 끝맺음이 되는 건 되게 아름답긴 한데 계속 걸렸던 게 대회잖아요. 할머니 체조 대회. 그랬을 때 대회에 많이 이제 저희 출판사 안에서도 그럼 누가 1등해? 대회 결과는 어떻게 됐어? 라는 마치 화장실 가서 머리를 끝까지 처리하지 않는 대회 시상식이 없으면 그런 부분이 되어서 시상대를 꼭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시상대에 과연 누가 설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도 비하인드인데요. 빈 시상대에 이 책을 읽는 어린이들이나 독자들이 나는 누구를 1등으로 세우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결말로 가져갈까? 되게 재밌겠다. 나는 어떤 할머니가 좋았어요. 어떤 할머니가 좋았어요. 근데 그게 뭔가 또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럼 결국은 어떤 할머니를 취해야 되잖아요.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런데 대회라는 건 취향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위를 매기는 거라는 생각이 강했고 그래서 비워두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여기에서 모든 독자들과 소통을 하고 싶었던 부분은 우리는 대회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과정에 되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결과에 되게 관심을 갖는 사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책 속에 보면 할머니들의 모든 과정에는 관객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막 각자를 상징하는 어린이들, 할머니들을 상징한 어린이들 그리고 관객들이 막 응원을 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관객들이 등장하지 않는 게 이 마지막 시상식 장면이에요. 그 부분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과정에 많은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어.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이란 얘기를 하고 싶었고 결론의 시상대에 아무도 세워지지 않아도 그 과정이 중요했으면 좋겠어 라는 빈 시상대로 사실은 지금의 약간 엘리트주의나 아이들에게 저도 마찬가지인데 시험 보고 나면 그래 몇 등이야? 라고 묻는 결론에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아닌 과정에 관심을 가지는 사회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내 삶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파리 나는 관객이 없고 파리가 나는 그래서 제 야심작이었는데요. 파리 한 마리를 넣으면서 파리가 조롱하는 시상대 좀 가장 급진적인 장면으로 좀 세팅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결론을 독자들에게 좀 던지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 극진적인 결말이었습니다. 서평이 또 뒤에 해시태그가 몇 개 있어서 3개를 제가 연이어서 읽어드리고 작가님 말씀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해시태그는 리멤버 운이라는 분이 하신 청춘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각 나라 대표 할머니들이 각종 체조대회 대표 선수로 나와 체조를 선보인다. 나의 청춘을 응원해주는 마르가리타 할머니의 글귀가 큰 힘이 되었다. 청춘인 우리 또한 순수한 어린 시절을 그리워할 때가 있다. 늙고 시간이 들어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한 회의감을 느낀 적이 있었다. 나는 이제 못해낼지도 모른다는 기회가 없다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한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이런 서평도 있었고요. 네 번째 키워드는 타임머신입니다. 북성이라는 분이 써주신 서평인데요. 모든 참가자는 출전과 동시에 과거의 빛나던 한 장면을 기억해낸다. 지금이 2022년이 아니라
2062년이라면 할머니가 된 나는 어떤 종목으로 체조대회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순간 무엇을 기억해낼까? 곧게 적고 적은 꿈을 다시 펼칠 수 있는 활동들이 노년의 어느 날에도 있었으면 하고 바란다. 그녀들에게도 미래의 나에게도. 책을 읽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으로 한참을 생각하고 있을 것만 같다. 어쩌면 작가들이 독자들에게 질문을 건네기 위해 그림책을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네, 이런 서평도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리더 투인이라는 분이 해시태그 도전이라는 서평을 써주셨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꿈이 있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젊은 사람만이 꿈을 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꿈은 평생 꾸는 것이라고 주는 메시지가 의미 있었고 부족하거나 어설프더라도 도전이 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보기 좋았다. 책을 보며 엄마들의 꿈을 아이들에게 들려주었다. 엄마가 어린 시절엔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 학창 시절엔 화장품이나 향수를 만드는 연구원이 되고 싶었고 실제로 하고 싶은 직업은 연구원과 거리가 먼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엄마의 꿈은 영어를 잘해서 외국인과 막힘없이 영어로 소통하는 것이야 라고 알려주었다.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이들도 각자의 꿈을 말했다. 이렇게 서평을 적어주셨어요. 아이들에게 이 책을 읽어주시는 엄마들과 또 그림책을 사랑하는 청년들의 리뷰가 이 책 안에서 서평글로 많이 읽혀졌는데요. 청춘 그리고 도전 그 사이에 흐르는 시간들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할머니들의 체조대회 도전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감정과 같은 것 같아요. 서평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나눠주신 작가, 이런 생각을 나눠주신 독자들과 어떤 생각을 나눠주고 싶으세요? 네, 제가 인스타에 서평 글을 리그램을 하면서 이제 답글을 제가 달고 있는데 이래서 사람들이 책을 내나? 그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이렇게 읽어주고 이렇게 답을 나누는 이렇게 의사소통이 되고 있다는 게 되게 행복한 기억으로 지금도 이제 아침에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그림책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제 서사에서 시작했지만 어린이들이 즐겁고 재밌게 읽기를 바라는 코드들을 많이 배치를 했는데 의외로 엄마들이 많이 아이들에게 읽어주면서 엄마들의 마음의 어떤 지점들을 많이 건드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는 제가 아는 작가님, 화가님이 이 그림책을 선물했는데 그 선물을 받은 엄마에게 다시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이제 아기 엄마인데 한참을 울었다 손을 잡고 그 지점도 너무 이해가 됐어요. 사실 이 서평은 엄마들이 책을 읽을 때 가진 느낌과 또 청년들 꿈과 도전을 생각하는데 현실에서 늘 이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의 서평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얘기가 이 책을 통해서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저 또한 그림책 작가 혹은 만화가 어릴 때 꿈 만화가였어요. 꿈을 계속 꿨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중년이 넘어서 이걸 할 수 있었던 건 뭐고 그러면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도전이 안 되었던 이유는 뭘까? 라는 생각에서 성취와 성공을 빼면 이란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을 관통화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시상대도 마찬가지지만 성취와 성공을 빼면 우리의 도전이 너무 즐겁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맨 처음에 그림을 그리겠다고 했을 때 제가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났거든요. 사투리가 좀 남아있는데 처음 들은 얘기가 뭐하게 쓸데없이 라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이 성취와 성공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것 같아요. 그거 해서 뭐하게? 그게 어떤 도움이 되니 너에게? 사실 모든 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왔던 원하지 않았던 살아왔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다 모여서 지금의 저를
이루고 있다는 걸 중년이 되니까 너무너무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다시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도 거의 컸는데 돌아간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말은 안 하고 싶어요. 뭐하게. 그래서 무엇을 하든 그래 재밌게 해봐. 그리고 너가 선택하는 것이라면 한번 해봐라고 한 발짝 물러서서 정말 바운더리가 돼서 이렇게 안전하게 바라봐 줄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이들이 작은 도전, 정말 저기 꼬마도 있는데 이제 막 걸어야 하고 자전거도 탈 거고 그런 작은 도전에서도 늘 실패가 있잖아요. 넘어지고 하듯이. 그리고 또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도전, 그리고 나이를 더 들어서 엄마가 되고 중년이 되고 에서 일어나는 모든 도전, 그리고 할머니가 되고 나이가 더 들어도 할 수 있는 도전, 그 도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성취와 성공을 뺀다면 모든 도전들은 좀 즐겁게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도전들이 모여서 성취와 성공은 이끌어오지 않을까? 혹은 안 와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주신 청년들 그리고 엄마들에게 즐겁게 마음 가볍게 시작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라는 말씀 함께 나누고 싶어요. 네, 저도 이 그림책을 여름에 되게 무더운 여름날 일상이 너무 좀 에너지가 떨어져 있을 것 같은데 그림책을 읽고 나서 느낌이 어땠냐면 하얀 쌀밥에 명품 파김치 얹어가지고 개운하게 먹은 거 있잖아요. 너무 진짜 기운도 나고 그 정도로 되게 산뜻하기도 하고 에너지를 줬던 그러한 좀 그림책이라서 좀 뭉클하게도 했던 것 같아요.